반갑습니다. 모든 낙찰자들이 행복한 1% 기부에 동참하기를 희망하는 경매채널 김도현입니다. 자, 이번 사건은 강원도 한번 보겠습니다. 강원도 춘천시 우두동, 자, 강변 코아로 아파트입니다. 자, 사건 내용 봅니다. 춘천지방법원 보는 사건입니다. 2019 타경 52,545호 강변 코아로 아파트 4층, 물건 종류는 아파트, 전용 면적 25.7평이고 대지권은 17.2평. 대지권이 상당히 큰 편입니다. 이 정도면 큰 편입니다. 토지와 건물은 일괄매각. 소유자, 채무자는 같은 사람. 자, 소유자가 자신의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 자, 은행 채권자 보니까 무슨 대부회사, 왜 일명 이래 되어 있습니다. 일단 이 채권자의 흔적을 보면 이 사람의 어떤 그 경제적 상황이 어떠한가, 어떤 뭐 일을 하다가 뭐 그렇게 이 지금 경매에 이르렀나, 뭐 이런 것들 예측이 좀 되죠. 예측 좀 할 필요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명도할 때 결국 만나서 협상을 해야 되고 줄다리기를 해서 결국 이사 날짜를 잡고 뭐 이사 비용을 주고 그런 일련의 과정을 겪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 그 적대적 관계로 만날 수밖에 없는, 이 점유권을 가지고 다툴 수밖에 없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는 낙찰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입찰 33일 전입니다. 감정가 2억인데 한번 유찰됐죠. 3월 31일 예정됐으나 변경됐고 지금 5월 11일로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최저가 1억 4천. 그러면 30% 유찰됐네요. 자, 70%로 되어 있습니다. 자, 문건 접수 내역 보겠습니다. 경매사건 접수되고 어떤 이해관계자들의 흔적이 있는가. 자, 접수 내역이 좀 많은 편이면 이 정도면 좀 있는 편이네요. 집행관, 뭐 현황조사서 제출, 근저당권자, 뭐 채권 계산서 제출, 뭐 이런 것들은 당연히 나오는 겁니다. 감정평가서 제출, 배당요구서, 뭐 가압류권자 배당요구서, 뭐 이런 건 당연히 하겠죠. 이해관계인 누구 교부청구서 제출. 이 춘천시인 것 같아요. 교부청구, 뭐 세금 내지 않아서 뭐 각종 세금 때문에 법원에 청구하는 것이죠. 채권자 주소 보정서 제출, 뭐 이런 것들은 당연히 나오는 것들이고, 집행관 길 입찰서 제출, 뭐 채권자 열람 복사서 제출, 특별한 이해관계자의 흔적은 보이지 않습니다. 현황 조사서 보면 점유관계 미상, 제시 부동산 아파트로 사용 중, 주민등록 등재자, 소유자 겸 채무자, 자, 소유자 세대가 전입돼 있다. 폐문부재고 현재까지 재반 서류 제출하지 않아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을 해보니까 소유자 세대가 전입돼 있더라. 소유자가 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자, 등기 현황 보면 소유권 이전 있고 현재 소유자, 그리고 근저당이 있습니다. 그 소유권 이전 그 날짜에 같은 날 근저당이 있습니다. 자, 이것이 말소 기준 등기가 된다. 자, 이 날짜는 2016년 12월 7일. 이 날짜 이후에 있는 근저당, 가압류, 임의경매, 압류, 임의경매, 자, 이런 것들은 모두 말소된다. 자, 이 소유자, 임의경매 중에 여기 보시면 대부회사도 있고, 무슨 관리공사도 있고, 매수인 인수하게 될 부담. 자, 등기상에 인수할 것은 없다. 말소 기준 등기 이후에 인수할 건 없습니다. 관리비 연체 가능성 높죠. 당연히 있습니다. 명도해야 될 사람입니다. 자, 이거 입찰가와 명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반드시 확인하시고 공과금은 관리비에 포함인지 아닌지 확인하면서 관리실에 물어보면 됩니다. 임차해놓고 소유자 세대가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명도 계획은 소유자 세대를 상대로 인도명령 신청을 하고 잔금 납부 이래서 3개월 정도 소요되면 명도가 완료될 것 같다. 자, 이때 강제 집행을 한다면 300에서 한 400 정도의 비용은 들 것이고, 그렇다면 차라리 그 돈을 이사비로 주고 협의해서 내보내는 것이 최선이다. 자, 명도 소송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자, 이제 시장 매물 한번 보겠습니다. 강변 코하루 동평대 나와 있는 물건입니다. 우리가 4층이었죠. 4층. 자, 7층 2억 500, 뭐 2억, 2억 500, 2억, 2억 1000, 1억 9천도 있습니다. 2층, 2억. 자, 이게 제일 저렴하네요. 2층 1억 9천. 저층은 1억 9천. 그리고 중층, 뭐 로얄층은 2억 초반. 동평행대 물건, 자, 거래 사례를 보면
여기서 같은 층 1억 그 4층인데 1억 9,300이 있었습니다. 1억 9,200도 있고 1층은 1억 7,900. 실제 그 11층은 2억 천. 자, 실제로 중층과 로얄층 이런 것들은 2억 초반 거래됐고 저층은 1억 9천, 2억 약간 아래 실제로 그렇게 거래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작년 거래 사례를 보면 작년 2억 5백, 2억 4천도 있었습니다. 뭐 내부 상태에 따라서는 2억 4천도 갈 수 있다. 보면 2억 천, 2억 천, 1억 9천. 즉 가격의 큰 변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뭐 1억 9천, 1억, 2억 이렇게 보면 그 비슷한 가격대로 작년부터 이어져 오고 있다. 자, 2억을 기준으로 조금 높은 것, 낮은 것, 뭐 층수와 내부 상태에 따라서 약간 2억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 가격 변화를 보이고 있는 시장이다. 제가 이 많은 아파트 분석을 하면서 보면 최근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가격이 폭락하거나 굉장히 떨어졌고 그런 지역은 별로 못 봤습니다. 비슷하거나 거래량이 줄어서 그렇지 살 사람은 꼭 사고 코로나 때문에 내 집을 싸게 무조건 팔겠다 이런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거래량에 영향은 미칠 수 있다. 자, 이렇게 볼 수 있죠. 뭐 부동산 때문에 힘들다 죽겠다 그 인근에서 부동산으로 먹고 사는 중개사들은 굉장히 힘들 수 있지만 실제 집 한 채가 재산의 대부분이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은 지금의 사태로 자기 집을 싸게 던지진 그런 일은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 어떤 그런 것들을 이런 별것 아닌 숫자에 불과하지만 그 안에는 인간들의 많은 생각과 심리들이 들어있다. 자, 이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정가는 2억인데 거래 가능 금액은 1억 9,500에서 한 2억 500 정도가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자, 인근에 낙찰 사례들 있죠. 그 중에 가장 유사한 물건, 평형대 그리고 가격. 자, 유사한 물건 두 개를 뽑았습니다. 자, 이 두 개 2020년 2월 24일과 2020년 2월 10일 날 있었습니다. 강변구하로와 동부 36.2평. 이 평수가 좀 커서 그렇지 같은 아파트라서 분석할 필요가 있죠. 그리고 25.7평 동부 아파트. 자, 2층 4층이었고 남양 남사양. 자, 모두 2차에 낙찰되었다. 자, 2차에 낙찰되었다라는 건 감정. 이 감정과 그리고 거래 가능 금액이 비슷하다. 한번 유찰되고 2차에 낙찰이 되어야만 그 경매로서 이익이 있다. 1차에 낙찰받는 것은 이익이 전혀 없다라는 시장 참여자 모두의 판단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야 유찰되니까. 자, 3대1과 7대1 경쟁률이 높진 않습니다. 경쟁률이 그렇게 높진 않다. 실사용자들의 경쟁이 짐작되는 그 정도의 경쟁률. 즉 내가 입찰을 들어간다면 나의 경쟁자들도 이 집이 꼭 필요한 사서 살고자 하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 자, 그런 사람들이 무슨 생각할 것인가를 짐작해 보라는 거죠. 감정가 2억 4,200, 1억 4,400일 때, 자, 거래 가능 금액은 이렇게 기록됐고, 낙찰가는 이렇게 기록되었다. 낙찰가율은 비교적 낮은 편입니다. 자, 강변구하루. 자, 이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해보면, 가중평균은 90.3. 하한가 1억 9,500 적용하면 1억 7,700 정도 예상이 되고, 상한가 2억 500이죠. 적용하면 1억 8,600 정도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만약에 입찰을 한다면 자, 이 정도 금액 사이에 입찰하는 것이 맞지 않나 봅니다. 예상되는 낙찰가는 1억 7,700과 1억 8,600 이 사이에서 형성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 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궁금하신 내용은 구체적으로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신청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